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6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오늘도 600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639원, 저가 631원, 그리고 현재 시세는 636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이 박스권에서 큰 틀로 봤을 때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6월 13일 날 이날이죠.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내려온 날, 이날이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흰먼 문건이 공개됐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막상 이게 공개되고 나니까 이 문건 안에 리플이 증권이다 아니다 판별할 수 있을 만한 논리적인 근거가 나오지는 않았죠. 이게 그냥 이더리움 게이트 성격으로 비춰지면서 그 실망감에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볼린저 밴드 하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나 싶었는데 이 중간에 보이시는 초록색 라인, 이 단기 이평선의 저항을 맞고 떨어진 걸 또 최근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더욱 아쉬운 이유는 비트코인이 이 기간 동안 23%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4천만 원을 뚫어냈다라는 데에 있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반등장의 형세, 강한 상승력을 가져가주고 있는데 리플만 유독 그런 흐름에 탑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나 아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소송 리스크에서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900일 넘게 진행했던 이 소송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문이 수일 안에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날짜와 그 근거 그리고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 영상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리플이 최근에 소송과는 별개로 본인들의 이 사업 영역을 상당히 넓혀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오늘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코인 시장에 강한 상승력을 가져온 그 재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총 4가지로 제가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거시적인 경제 상황, 코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고 리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 4가지 소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소식이 저번 주 주말 사이에 나오면서 이 재료로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랙록이라는 기업은 미국 뉴욕의 월가에 있는 거물이죠.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1경 이상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 자체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호재인데, 여기에 추가로 그동안 블랙록이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했던 ETF 총 576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단 한 건을 제외한 575건이 모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이전보다 더욱 올라간 거죠. 자, 지금까지 미국 SEC는 투자자 보호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반려해 왔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신청한 주체가 암호화폐 기업이 아닌 이 월가의 거물이고, 그 내용도 기존 암호화폐 펀드들이 제시했던 것들보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훨씬 더 좋은 장치가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승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게 총 6건입니다. 블랙록을 포함해서 6건이고요. 블랙록 이후에 4건,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건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블랙록이 신청함에 따라서 이와 비슷하게 지금 신청을 한 기업들이 총 4개의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소식이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ETF가 승인이 돼서 그 ETF를 운용하려면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대량 매수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미국 뉴욕 월가의 거물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산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 4대 주주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비트코인을 본인들의 블랙록 산하에 있는
올로케이션 펀드의 그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게 올해 초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물 ETF까지 신청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뉴욕 월가의 거물이 뛰어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상승 재료로 이어지는데요. 자, 두 번째가 바로 EDXM 마켓, EDX 마켓이죠. 이 새로운 거래소가 정식으로 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EDXM은 시타델과 피테들리 등 총 6개의 기업이 연합해서 설립한 미국의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의 특징은 기관 투자 서비스만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안정성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앞부분과 이어지는 이 기관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게 호재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EDXM, EDX 마켓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4개의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습니다. 이 재료로 또 비트코인 캐시가 최근에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재료로는 바로 미국 연준의 FOMC의 의장이죠.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가상자산이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한 형태로 보고 있다. 이렇게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코인 시장 전체가 또 한 번 상승 랠리에 그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대형 숏 포지션 청산입니다. 우리가 숏 스퀴즈가 나왔다고 하죠. 이 숏 스퀴즈를 이해하려면 우선 숏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숏이라는 거는 롱의 반대말입니다. 롱은 상승에 배팅하는 것, 숏은 하락에 배팅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숏과 롱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당연히 먼저 나온 용어입니다. 이 주가가 하락할 걸 예상해서 먼저 주식을 빌리죠. 없는 주식을 빌리고 나서 먼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매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들은 하락할 거기 때문에 먼저 매도를 해서 나중에 실제로 하락했을 때 싸게 매수해서 이 차익을 먹는 거죠. 나중에 갚으면서. 그런데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요. 이들은 주가가 그만큼 상승하는 만큼 점점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과 같이 이들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상을 숏 스퀴즈라고 하는 거죠. 자, 옆에 제가 조그맣게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세력들이 여기서 먼저 공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들은 이렇게 하락할 걸 예상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청산하지 않고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쭉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요. 이들은 이게 오르는 만큼 손실을 점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들의 단가까지 도달했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손실이기 때문에 숏스퀴즈 브레이크아웃, 여기서 매수 청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매수세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더 큰 상승력을 가져오고 바로 숏스퀴즈 존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비트코인 상승력의 그 재료로서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코인 시장 전체가 이렇게 약세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그 반등을 시작하는 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투자자들, 아니면 꼭 유명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주위에서라도 이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본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간 건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펼쳐졌을 때 뒤늦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저점 매수를 잘 잡았기 때문에 추후에 나온 상승장에서 그 상승률을, 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 우리에게도 그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온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 어떻게 평균 단가를 낮춰놓냐,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추후에 나올 대세 상승장, 제가 2024년까지 비트코인 반감기가 겹치면서 상승장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 작업을 미리 진행해 놔야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 평균 단가는 얼마에 보유하고 계시고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계신 걸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이 비중 조절하는 전략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손실분을 복구하고 수익 전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전부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이 부분은 안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전략을 짜드리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와 뉴스들, 이 정보의 속도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가장 빠르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4951-8464번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무작정 치고 올라가기 전에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우리가 요 평균 단가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비중을 또 어디에 옮겨놔야 되는지 그 작업을 전략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이 부분 꼭 받아보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 늘려가셔서 이 코인 시장에서 혼자 불안해하지 않고 재밌게 오래 함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리플로 돌아와서 요 뉴스부터 볼 건데요. 자, 미국의 규제로 덕을 보고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아시아 태평양의 크립토 허브를 두고 지금 격돌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두 국가 모두 아시아 지역에서는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비트코인 강세장 그걸 말할 때 반감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 때 비트코인의 채굴 물량이 말 그대로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장이 4년마다 펼쳐졌었죠. 그리고 그 사이클이 돌아오는 주기가 바로 내년 2024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때 이 상승장을 이끄는 주요 국가 대륙은 더 이상 아메리카, 미국이 아닌 아시아 시장이 될 거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두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와 홍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리플이 지금 싱가포르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소식은 이미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리플이 싱가포르에서 결제기관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리플은 싱가포르에서 규제되고 있는 가상자산 결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블록체인 기반 송금 시스템 ODL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SEC와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도 이 ODL 구축 전과 이후 이 이후를 우리가 2차 시장 판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 판매된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다.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쨌든 이 ODL 서비스를 지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 싱가포르는 2022년 작년에도 이 ODL 이용량 중에 과반수 이상이 싱가포르에서 발생을 한 만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결제기관 라이센스도 취득을 하면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트위터에서 이 부분을 많이 싱가포르 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했고 해당 아태본부의 직원 수도 상당수 늘리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홍콩은 어떨까요? 리플은 이미 저번 달에 홍콩에서의 디지털 화폐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을 출시한다라는 기사를 전달해 줬습니다. 자, 홍콩은 최근 몇 달간 상당히 코인 시장에서 핫했던 국가죠. 6월에 암호화 라이센스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이 가상자산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해드렸죠. 이 홍콩이 코인 시장에 문을 열면서 코인베이스에도 홍콩에 하는 의원이 홍콩으로 넘어오라고 직접적으로 밝혔던 만큼 상당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뒷배경에는 중국의 자본이 자리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21년도에는 암호화폐에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큰 손들, 자본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이 홍콩을 허브 삼아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코인 시장에서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홍콩을 이용해서 앞서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여기서 최근에 코인 시장에 등장했던 중요한 대형 호재가 나옵니다. 바로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이죠.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게 빠르면 연내에도 승인이 될 수 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SEC에 그동안 신청했던 576건의 신청건 가운데 단 한 건을 제외한 575건이 전부 승인을 받으면서 99.9%에 가까운 승인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 월가 가장 큰 거물이기 때문에 이 블랙록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 전체가 반등을 한 건데, 이미 이전에 홍콩에서 이 선물 ETF, 비트코인의 선물 ETF를 승인하고 나서 빠르면 현물 ETF도 2분기 안에 승인될 수 있다, 출시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2분기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미국에서 그것도 블랙록이 현물 ETF 관련해서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홍콩도 더 빠르게 이 부분을 먼저 출시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미국에서도 선물 ETF가 승인을 받았었죠. 그 시점이 2021년도 10월 19일이었는데, 자, 이 10월 달 한 달간 선물 ETF가 승인된다라는 기대감과 이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무려 70%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선물 ETF 이후에 이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도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스텝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빠르면 올해 안에 현물 ETF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상승력을 뛰어넘는 대세 상승장이 정말로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겹치면서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최근에 이 상승 흐름에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16% 넘는 상승력을 보여줄 때 리플은 전혀 이 상승 흐름에 탑승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아직까지 이 소송 리스크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언제 이게 끝나는 거냐, 그 시점에 대해서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소송 끝자락에 와 있고, 적어도 이 약식 판결문은 조만간 나올 수 있다. 그 유력한 날짜가 두 날짜가 이번 주 안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유력한 날짜,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약식 판결문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ODL 구축 이후 2차 시장 판매에 대해서 과연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가 이 부분을 다루냐 안 다루느냐. 안 다룬다라면은 당연히 정식 재판으로 회부시켜서 배심원 판결을 가게 되는 거고요. 다룬다라고 하면은 과연 2차 시장 판매에 대해서 이걸 증권으로 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 될 겁니다. 이 ODL 구축 이후에 판매된 XRP에 대해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만약에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그건 사실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든 안 되든 이것과는 별개로 이 부분을 이미 시장은 리플의 승소로 받아들일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던, 강하게 천장으로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던 소송 리스크가 해제되는 거기 때문에 리플의 신고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준비하고 있는 IPO 기업 공개도 곧바로 진행하게 될 거고, 이러한 CBDC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여러 국가들과 지금 손잡고 개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코인보다 크게 갈 거고 미래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송 종료를 앞두고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히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최근까지 600원대에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었지만, 조만간 판결문이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이 긍정적이라면 이 600원대 XRP는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의 평균 단가를 보유하고 계시고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투자를 하고 계신지 제가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나서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만약에 손실 중이시라면 그 부분 빠르게
손실 복구하고 수익 전환하실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이 전략을 짜드리고 매수 매도 타점 드리면서 비중 조절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전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도와드릴 거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951-8464번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이렇게 정보 전달해 드리면서 전략자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 문자 보내셔서 제가 어떻게 정보 전달을 가장 빠르게 드리는지,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어떻게 전략을 짜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우리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 전달 받아보시면서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